오늘의 주제는 이제 대사량인데요. 대사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여러 화학적인 활동을 말하는데요. 그 대사량이라는 거는 그런 화학적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 이런 양을 말하는 건데, 대사량에는 뭐 기초 대사량, 뭐 소화 대사량, 활동 대사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대사량이 있는데요. 기초 대사량은 우리 몸에서 이제 기초적인 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인데요. 보통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소모되는 에너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가 보통인데,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에서 27% 정도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요. 뇌에서 19%, 골격근에서 18%, 심장에서 10%, 심장에서 7%, 기타 다른 기관에서 19% 정도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격 조건이 있는데, 좀 체표 면적이 넓고 제지방량이 좀 적을수록 제지방량이 지방이 적고 제지방량이 많을수록 이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게 되고요. 같은 나이대에서는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10%에서 15% 정도 대사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나 티로신 같은 대사량을 올려주는 호르몬에 의해서도 대사량이 바뀌게 되고요. 기타 이제 연령, 나이가 많이 들면은 점점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체온이 올라가면은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대사율이 한 10%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임신할 때도 기초 체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대사량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환경 온도, 주변 온도에 따라서도 기초 대사량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대사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죄송합니다. 원래 실험실에서 이제 통계된 연구 조건에서 사람이 이제 뿜어내는 열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든지, 뭐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이런 걸 측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기초 대사량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해리스 베네딕트 공식이라는 게 있고, 미플린 세인트 시어 공식이라는 게 있고, 커닝햄 공식이라는 게 있고, 이제 FAO, WHO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공식이 사용되는 요소들이 뭐 심장, 체중, 연령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이제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공식을 만들어낸 거고요. 실제로 제 체중이랑 연령, 이제 키 이런 걸 가지고 이 공식들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안 맞는데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기초 대사량을 계산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는 참고만 하는 정도지 완전히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인바디를 찍어보면은 기초 대사량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건 이제 이 커닝햄 공식 요거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기초 대사량 제외한 대사량이 이제 소화 대사량이랑 활동 대사량이 있는데요. 소화 대사량이 이제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식품이 소화되면서 그때 필요해서 사용되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고, 보통 하루에 섭취한 에너지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건 이제 영양소에 따라서 이제 소화 대사량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로 갈수록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이제 보통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면은 단백질을 좀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이유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활동 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활동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은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알아서 소모되는 에너지고, 활동 대사량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이제 소모되는 에너지인데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모든 활동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손을 움직이라는 거라든지 이럴 때 사용된 에너지 다 이제 활동 대사량에 들어가고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 소비 에너지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활동 대사량에 속하게 됩니다. 이 활동 대사량은 비운동성 신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대사량과 운동성 신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대사량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운동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는다라고 하면 이제 비운동성 신체 활동이 되는 거고,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뛴다라고 하면 이제 운동성 신체 활동이 되는 거예요. 계단을 천천히 걸어서 올라간다면은 이 비운동성 신체 활동이 되는 거고, 계단을 막 2칸씩 뛰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운동성 신체 활동이 되겠죠. 활동별 대사량이 이제 어떤 활동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적지만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이건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이 활동을 했을 때 체중 1kg당 소모되는 에너지인데요. 안 앉아 있는 곳에 서 있는 게 1.5배 정도 칼로리가 많이 소모가 되고, 이제 걷는 것도 빠르게 걷는 게 그냥 걷는 것보다 한 1.5배 정도 칼로리가 많이 소모가 되겠죠. 이런 걸 알아두시면 대사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일 필요 열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서 일일 필요 하루에 필요한 그런 열량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하루에 얼마나 소비하는가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통 사람의 뭐 운동량이 많고 적고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기초대사량이 전체 필요 열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요. 활동대사량이 2에서 30%, 소화대사량이 10에서 15% 정도 차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 활동대사량 부분이겠죠. 이건 이제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대사량 늘리고자 한다면은 이 활동대사량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사량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근육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이 근육인 지방보다는 칼로리 소모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3배 정도 많죠. 근데 1kg당 근육이 소모하는 칼로리도 13kcal밖에 안 돼요. 근데 지방 1kg를 근육 1kg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노력 대비 기초대사량 올라가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고 이렇게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대사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대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이제 비운동성 신체 활동이랑 운동성 신체 활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 리트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통은 이제 하루에 뭐 30분, 1시간 하루에 한 번씩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 뭐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이제 그때 소모되는 대사량이 뭐 전체 칼로리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했을 때는 뭐 일주일에 전체 소모하는 칼로리의 한 5에서 10%그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동성 신체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비운동성 신체 활동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 소비하는 칼로리 한 20-3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 거를 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고 뭐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서 이동하고 뭐 집안일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이제 신체 활동을 좀 늘려나가는 것이 대사량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사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먹는가가 참 중요하죠. 어떻게 먹는지가 또 다른 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어깨동무 한의원으로 와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전 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